마그네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일의 양분을 만드는 게 영양제를 줘. 그러면 그 영양제 성분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잎에서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보내주는 거야. 근데 왜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꼭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잎이 얇아. 햇빛을 제대로 보면 탄탄하게 자랄 거 아니겠죠? 그 역할을 못했어. 그랬을 때 마그네슘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광합성. 역시 광합성작용을 하니까 양분을 만드니까 당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잎의 광합성에서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당도가 나오는 거예요. 황 같은 거는 뭐냐면 특히나 향, 첫 번째. 그리고 맛도 좋아지게 하고 색도 잘 나게 만들어. 이게 황이하는 성분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알칼 맛이 더 나게 하는 방법. 그렇죠? 알칼면서도 향이 좋잖아요, 마늘. 그렇죠? 그래서 그 황산 고토 같은 거로 좀 기비 같은 거 쓰고 그렇죠? 필요하면 연면 시비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촌 같은 경우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면 마늘이 향이 상당히 좋아지고 캤을 때 먹으면. 어디서 마늘을 사면은 저는 어릴 때 마늘 살 때 농사 안 지기 때문에 마늘 살 때 물론 1년에 거의 한 10접 정도는 그냥 얻어먹어. 선물이 들어가는데 필요해서 마늘 살 때 제가 마늘 하나 일부러 까먹어봐. 생으로. 어떤 거는 밍밍해. 근데 어떤 건 알칼면서도 맛있어요. 향이나. 그러면 그 사람은 황을 제대로 뿌려서 농사 지은 거야. 근데 불행히도 단양 사람들이 그 마늘의 향을 내키는 걸 몰라. 제호 필요로만 해. 내가 연면 시비적으로 봐도 얼마든지 그 살균도 잡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황성분 같은 경우는 살균력이 엄청 좋은 거야, 살균력이. 그래서 저는 바닥에 어떻게 주냐면, 자, 지금쯤 이제 응애가 나올 시기야, 응애. 복숭아 응애가 나올 시기에 전박이 응애가. 근데 응애가 어디 있느냐면 풀에 있어, 풀에도. 밑에. 풀을 싹 깎으면 나무로 올라가. 그죠? 근데 풀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제가 풀려 줄 때 기계주에 해서 하시라 그랬죠. 저는 SS기 이렇게 SS기 안면부 있잖아요. 사람 타고 이 안면부 둥그랗잖아요. 이렇게 철로 돼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뿌려지게 해놨어. 그래서 쫙 가면 6m가 쫙 뿌려져. 거기다 기계유자가 황하고 제가 타서 뿌려. 기계유자 한 10리터에다가, 아니, 기계유자 한 5리터에다가 황 10리터 정도 해서 쫙 뿌려.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젓가락은 이렇게 나오죠? 과일 찌꺼기 나오잖아. 얘 썩죠? 아니, 지금 젓가락 떨어뜨리면 썩어요, 안 썩어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처리하셔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황하고 섞여서 뿌리는 거야. 탄저 같은 균 잡는 게 이거야, 이거. 잿비무늬 잡는 게. 황이. 바닥에 뿌려버려. 그러면 바닥에 뿌리면 흡수해 못해요. 일부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평상시 그 황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황토형 만들어 놓은 거 한 2리터도 좀 세요. 근데 황은 이런 거예요. 황 성분은 뿌린 자리를 약이 남았다고 또 뿌리시면 안 돼. 그럼 잎의 끝에 해를 봐. 타. 그래서 지금 많이 넣어야 우리 황토형 만든 거를 1.5리터 밖에 안 넣어. 그럼 현차는 바이코 넣는 것보다 훨씬 나아. 살균제. 그래서 그 살충제하고 섞어서 써요. 네. 대신 문제는 뭐랬어요? 살충제 같은 경우. 한 1.5배 넣어야 되겠죠? 약효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 소독으로 써. 근데 예를 들어서 나무에도 맞춰. 과일이 흡수해. 그럼 황을 흡수해, 안 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능성 비료를 만들 때 황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요. 원형 복합 비료는 황을 함유시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따른 비료를 이렇게 만드는 비율이 있어, 비율. 그건 세계가 공통이야. 얘기했듯이 수도형, 여기 21, 17, 17 같은 거, 기비. 질소, 인산, 가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 밑에 원형으로 보면 12, 8, 가로치고 16은 뭐냐?
가로채거나 빨간 글씨 썼거나 동그랗거나 해놓으면 쟤는 황산가리. 그 다음에 대부분 고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붕소 들어가 있어. 이게 거의 기비의 원형 복비의 기본이야, 기본. 그 다음에 여기 12도 18 제로, 18 되는 경우도 15 제로 15 고토 1 저기다가 진짜 잘 만든 비료는 반드시 붕사가 들어가 있어. 붕사가 들어가 있어,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 그 다음에 붕소.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 칼슘제를 줄 때 붕소를 집어넣어요. 붕산. 그렇죠? 붕산은 액체 채취할 때 모래가 섞인 게 붕사야. 근데 화학기로는 붕소야. 근데 거기서 모래를 빼버리면 붕산이야, 붕산. 근데 함량이 틀려지겠죠? 근데 보통 붕사도 팔고 붕산도 팔아요. 근데 얘는 칼슘 같은 걸 이동을 빠르게 해주려면 거기에 반드시 그 고급 영양제는 거의 다 붕소가 들어가 있다.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몰리브덴. 일정량이 들어있는데 그 비대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분의 이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붕소 같은 게 들어오면 모양을 이쁘게 해줘. 제가 하는 성분이. 크게 돼주고 모양을 이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양분을 이동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는데 모양도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붕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제를 좀 잘 만들었다. 그러면 붕소하고 몰리브덴이 또 비대 역할을 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편. 여러분들 병 이렇게 사면, 그렇죠? 몇만 원 주고 사시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붕사 몰리브덴이야. 네? 어떤 거 붕사 몰리브덴 두 가지만 표시돼 있어. 그렇죠? 근데 물에 타는데 몇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비료 성분 중에서 NPK, 질소 인상 가리는 수세나 생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미량 요소는 품질, 당도도 올려주고, 아까 말했던 당도도 올려주고, 칼슘이 보구력도 해주고, 색이나 맛, 향, 크기, 모양을 해주는 게 요 미량 요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비율로 들어가 있느냐, 비료가. 이게 비료 알갱이 크기예요. 대부분의 작물이 생겨나면 질소 함량이 제일 커요. 이거는 참고로, 이거는 현해남 교수 거예요, 현해남 교수님. 제가 그분은 귤 같은 거 이런 걸 거의 그쪽으로 하시는 분이야. 제주도 교수님이신데 우리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자료 좀 쓰겠다 해서 쓰라 그러더라고. 감귤은 질소질 성분이 꾸준하게 계속 가야 돼. 감귤은. 근데 복숭아는 뭐야? 아까 영양생 생식장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 올해 쳐서 8월 23일이라 그랬죠, 그렇죠? 23, 4, 5일 전후야 항상. 그 이후에 영양생장을 하면 안 돼. 멈춰야 돼. 왜? 그때는 다음에 자손을 위해서 꽃눈, 그쵸? 잎는 사이, 뿌리에 양분을 저축해야 돼. 다음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그때는 영양생장이 멈춰야 되는 거야. 이 복숭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내가 수확기 들어가서 영양생장이 먼저 생생장으로 돌아와야 되고, 쳐서 이후에는 영양생장을 하면 안 돼. 생생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저장 양분 때문에 꽃이 피고, 그쵸? 큰 성엽이 될 때까지 지난해 저장 양분에 의존해서 사는 거야. 우리 인간이 통장에 돈을 넣듯이 똑같은 그거야. 특히나 올해 비 온다면 도장 억제 같은 거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야. 몇 분 가지도 않아요. 감귤 농사는 좀 틀려요. 천양 이런 농사가 좀 틀려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 문제가 되더라고. 근데 요게 어떤 비료가 있으면 원칙이 있어요. 뒤에 말씀드렸는데 100대 10대 1의 원칙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식물이 양분을 서로 마음대로 돌아가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질소야.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이 역할하는 게 가리야.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쪽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인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좌우하는 게 황 같은 거. 그렇죠? 나머지는 뭐 철, 아연, 구리 이런 미량 요소들이야. 몰리브덴 이런 식이야. 그래서 식물체가 하나의 그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저런 크기 비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설명을 참 잘해놓은 자료예요, 이게. 그림 하나로 우리 현현우 교수님 진짜 똑똑하세요. 근데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엄청 잘해놓으신 자료야, 이게. 아마 그 유튜브 쪽에도 이분 거는 좀 볼만해. 이분 거는 볼만해. 자, 이거 조심해 잘 보세요. 이게 세계 공통이에요. 자, 비율. 자, 질소, 인산, 가리. 세 가지 수세나 생산성에 역할을 미쳐. 아까 질소지는 세포들도 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크지만 연하게 크니까 어떻게 돼요? 병에 약할 수밖에 없잖아. 자, 인산 같은 경우는 힘 에너지 전달했잖아. 뿌리 생육을 상당히 이렇게 좋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자동차로 말하면 배터리 역할을 해요. 배터리 역할. 이것도 현현우 교수 자료야. 상당히 진짜 설명 잘 해놓으신 거야. 가리도 세포벽을 만들어. 이게 단단해져. 그 대신 쟤를 너무 많이, 가리 성분만 지나치게 많이 주면 과일이 안 커. 의외로. 네? 너무 지나치게 주시면 안 돼. 그 다음에 10% 정도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황. 얘는 10%야. 얘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근데 칼슘 뭐야? 세포벽사야. 반드시 연면시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병도 적게 오고 열과도 적게 하고 저장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사과 같은 경우 칼슘제 안 주면 옛날에 파란 사과 뭐예요? 그거? 파란 사과. 아오리 같은 건 보구리가 안 나와요. 근데 아오리를 보구리가 있게, 아오리를 색깔 내서 딸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야? 대표적인 게 칼슘이야. 복숭아, 우리 미백 같은 거 무른 복숭아야. 칼슘 제대로 주면 좋아. 보구력 좋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황도 같은 거 하면 약간 물러. 내가 무른 복숭아야. 근데 칼슘, 우리가 생육주에서 칼슘제 같은 거 제대로 주면, 자, 병도 들어오고 열과도 덜 생기는 거야. 아까 우리 고추 보셨잖아요. 고추 같은 경우. 그죠? 꼭다리 고두병 오면 상품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질소하고 칼슘이 부족한 거야. 그럼 제일 쉽게 줄 수 있는, 물론 종합적인 비료 좋은 거 주면 돼. 근데 진짜 근본적으로 필요한 치료제는 뭐냐? 질산칼슘이야. 관주시켜주고 연면시비해주면 고추 요만하게 이만하게 쭉쭉 뻗는다니까. 올해도 고추 농사 잘 됐대요. 예? 남원에. 올해도 또 준답니다. 예. 제가 관주시설 그 테이프에서 해주고, 저기 조그만 집에 소형 모타 있죠. 가정용 우물 파는 모타. 통에 타서 어느 정도 반쪽 기포 계속 돌게 하고, 그거로 관주시켜준 거야. 뭐 끝내주게 들어가지 뭐. 그쵸, 관주. 그래서 마그네슘은 뭐냐, 아까 했듯이, 엽록소 광합성에 도움을 주는 거야. 이 얇은 거, 마그네슘 주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당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는 예를 들어서 잎이 얇은데, 잎 두껍게 안 하고 그냥 농사 지은 사람하고, 잎을 도톰하게 해갖고 제대로 농사하면 당도가 어떤 게 좋겠어요? 당연히 잎 도톰해서 양분을 많이 만드는 게, 양분을 만들었으니까 당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얇아야 돼, 두툼해야 돼. 고추도 마찬가지야. 잎 얇으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호박도 잎 파랗고 싱싱해야 호박도 엄청 많이 달려. 그쵸? 잎이 비실비실하면 오이도 달려 안 달려요, 사모님? 똑같아. 복숭아도 마찬가지야. 이왕이면 잎이 다른 사람보다 두툼해야 돼. 그래야 맛있는 복숭아 따실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황. 자, 맛과 향과 색을 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만약에 쓰신다면은 될 수 있으면 황성분이 들어간 비료를 쓰시니, 추비도 황성분이 들어간 추비가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추부 깻잎이 유명해진 게 뭐냐면, 한 양반이, 농민이 비료회센터에 질소, 인산 빼고 가리 하고 다른 미량 요소를 넣는데 거기다 황을 넣어달라는 거야. 황을. 걔를 연면시로 뿌린 거야. 깻잎에 황이 들어간 성분을 뿌리면, 깻잎도 있잖아. 황토향 뿌리잖아요. 향이 엄청 좋은 이야. 응?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황은 기본적으로 향이야, 향. 그러니까 맛도 좋아지고 색도 어떻게 돼요? 색도 이뻐져. 아니, 내 자식이 고야 멋진 사이였잖아. 내 딸이 이뻐야지 멋진 사이였지. 뭐 내 딸이 호박인데 무슨 멋진 사이를 갖고 싶어. 그럼 잘못된 거지, 그죠? 그 욕심이지. 그 다음에 1%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1%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붕사. 아까 있는 양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반드시 필요한 게 모양을 더 이쁘게 해줘. 그리고 또 크게 해줘. 근데 크게 해주는 건 또 하나 작용하는 게 뭐냐면 몰리브덴이야. 밑에 미량요소 중에서 몰리브덴이라고 있는데 에모라고 몰리브덴이 있는데 1% 중에서 몰리브덴은 0.1%예요. 저희는 그전에 없어 저걸 만들었었어. 근데 요즘엔 회사가 돈 벌려니까 어떻게 돼요? 기능성 비료를 만들어 놨어. 저거 딱 비율을 따져서 딱 만들어 놨어. 자, 이거부터 나왔네. 이거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 복숭아 과수원에서 흔하게 쓰는 비료예요. 근데 이거는 공교롭게 제가 산 게 아니야. 근데 여기 성분이 뭐가 들어있어요? 질소 22, 그쵸? 인산 10, 가리 8, 고토, 붕소. 이렇게, 왜 여기다 1%, 0.1%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이야. 아까 뭐라 했어요? 100대 10대 1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1이니까 붕소는 0.1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100대 10대 1의 원칙을 지키는 거야. 모든 비료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사서 만들었어도 저 비율은 지키셔야 돼요. 왜? 미량 요소가 지나치게 생각하면 그 설명하시면서 기량자격이라서 서로 충돌을 일으켜. 네? 그러면 내가 황이 좋다고 황을 많이 넣으면 다른 비료가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서 원재료만 사서 만든다 해도 그 100대 10대 1의 원칙은 지키는 거야. 그 중에서 붕소가 만약에 0.1이 들어갔다, 내가 몰리브덴을 넣고 싶다, 0.01. 거기서도 10분의 1만 넣는 거야. 몰리브덴도 이렇게 1kg짜리를 팔아. 화공약품가면 1kg짜리 팔아. 저는 20년 전에 이렇게 그람수 다 달아서 제조해서 썼어. 도장 억제자면서 비대지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추비에 추비. 근데 제가 이제 추비를 했더니 우리 조합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14라고 뭐가 들어있어? 질산태 추비라고 돼 있죠. 요소 중에서 질산태가 뭐라 그랬어요? 요소태하고 질산태하고 뭐가 틀리다 그랬어, 선생님? 선생님, 질산태하고 요소태하고 뭐가 틀리다 그랬죠? 응? 예. 네. 질소 중에서 요소태는 얘가 질산태를 변해야만 작물이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잖아. 질산태 추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 질소질을 뿌리는데 질산태를 변해 있는 거야. 뿌리면 작물이 막바로 흡수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희는 이제 농협을 이용하니까 이번에 저도 이제 쿠폰이 한 120만 원이 나왔어. 쿠폰이. 안 살 수 없어요. 이거 샀는데 원래는 대부분 요 인산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특출나게 좀 넣어놨더라고. 근데 여기도 뭐가 들어있어요? 가리 들어갔는데 이 가리는 뭐예요? 염화가리예요. 황산가리 아니죠? 가루 안 쳤죠? 빨간 글씨 아니죠? 염화가리예요. 근데 지금 고토가 1이 들어가 있죠? 야, 봐요. 붕소도 0.1 들어가 있잖아. 100대 10대 1 원칙 지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요게 이거예요. 이게 요 기능만 52, 34만 있으면 불이오야. 도장 억제제야. 도장만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필요해서 도장만 억제하는 기능이 옛날엔 저 비료밖에 안 나왔던 거야. 저렇게 밖에. 근데 저게 반드시 우리가 과일 수확할 때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 저장작물을 꽂는 좋으시려면 우리 9월달에 비 많이 왔죠? 그렇죠? 그때 도장 억제제 주셨어야 돼요. 저기다가 우리 마그네슘, 붕사, 몰리브덴 같이 넣었으면 이거지. 그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수확이 끝났어도
다음에 저장약물을, 그쵸? 꽃눈, 가지, 뿌리에 저축하잖아. 그렇죠? 그럴 때 작년에 비가 와서 이상하게 걸컸잖아요. 그렇죠? 그 잎이 얇았잖아. 그럴 때 반드시 얘를 뿌리는 거야. 한 500g만 한 차에 서비스로. 그러면 올해 훨씬 더 꽃눈도 좋고 훨씬 더 저장량부도 축적을 주머니 통장에 두둑하게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응? 이게 농업이고 이게 경영인 거예요. 이게 경영인 거야. 반드시 우리 수확전에만 도장 억제하는 게 아니야. 쳐서 지나고 나서도 만약에 문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확 끝나서도 과원 관리 잘 해주라 그러죠. 잘해줄 게 뭐 있어? 잎을 건전하게 해주고, 잎 얇으면 두껍게 해주고, 그치? 도장 억제 해줄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얘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잎에 병 안 들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이 충분히 대해줬잖아. 그 양분 축적 잘하지 말아서 잘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20년 전부터 사서 이게 썼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건 기본으로 좀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쓰는 염화가리,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작물이 불균형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불균형이 오냐면 우리가 추비는 인산이 빠진 뭐 13, 뭐 15, 제로, 15 이렇게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상기후 생겨 비가 많이 와. 그럼 질소질은 강해. 근데 가리 성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리만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는 유황. 유황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요소는 46%짜리고 얘는 23%짜리야. 요소 한 주먹 주면 얘는 두 주먹 줘야 돼. 똑같은 질소질을 발휘하려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야? 막바로 흡수해. 얘는 절대 연면시비하면 안 돼. 연면시비하면 입 녹아버려요. 절대 연면시비하면 아니에요. 아셨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추비용. 근데 이거를 바닥에 뿌릴 수도 있고 연면시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연면시비로 쓰는 편.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다른 걸 좀 썼었는데 칼마 같은 제품을 썼었어요. 근데 약간 그쪽 계통인데 그래서 NK 칼마라는데 뭐냐면 질소, 가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칼슘, 고토 같은 성분이 들어갔다서 칼마를 저렇게 붙였나 봐요. 근데 이제 질소질 성분이 13.5, 여기 이제 가리 성분이 10, 그 다음에 칼슘 성분이 12.5, 고토 성분이 5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걸 어떻게 쓰냐면, 아주 어릴 때, 질산칼슘을 저는 한 번에 두 번을 써요. 이렇게 싹인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쓰는 게 얘를 써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옛날에 처음에 썼을 때 칼마로 썼었는데 다른 제품에 썼는데 영동 쪽에 친구 때문에 쓰게 됐었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쓰는 칼슘제 같은 경우를 아주 만건 쓰고 있을 때 주질 못해. 잘록 현상이 와. 근데 그때 잎이 막 나와. 근데 잎이 좀 빨리 활짝 돼야 돼. 그리고 약간 세력이 떨어져. 그럴 때에는 얘를 한 저기 정도를 넣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1kg 정도를 넣어요. 1kg. 500에 1kg 정도 넣어서 연면시비라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격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쪽에 뭐 여기 전지바 여기 아마 대리점 있는지 몰라도 얘가 지금 열차용인데 5만 원 밖에 안 가요. 5천 원 밖에 안 들어가. 근데 이렇게 골고루 작물이 잘 크게끔, 초전에 잘 크게끔 이렇게 칼슘, 고토 성분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잎이 너무 얇으면 천공뼈 같은 게 들어와요. 그렇죠? 잎이 도톰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쟤를 주면 우리가 생육중에 요만할 때 0.5kg, 1kg 연면시비, 칼슘 연면시비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주기 때문에. 저도 한 3번 썼고 이번에 다시 한번 쓰는 편, 얘를. 그래서 그렇게 NK 칼마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다른 거, 이게 지금, 근데 여기도
굳이 얘를 팔라하진 않아 잘.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이렇게 달아 쓰는 걸 엄청 싫어해. 네? 차라리 10분의 1 들어간 거 2, 3만 원 팔면 그걸 가져가. 근데 진짜 돈 버시려면 차라리 이런 거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아. 우리가 한 차에 5천 원밖에 안 들어가. 그렇죠?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훨씬 싼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에서도 고순도 칼슘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칼슘이 한 35%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두 번 주는 용인 것 같아요. 한두 번 주는 용.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칼슘 같은 게 부족하면 열과나 해칼 같은 게 좀 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이거 안 쓰시고 뭐 저 앞에 걸 다 쓰셨다면 염화칼슘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몰라 이건 얼마인지 몰라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10kg짜리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청도에 이것 때문에 이 회사를 알게 됐는데 청도에 이제 주한담 밑에 컨설팅을 해주면서 농약방을 갔어요. 농약방을 갔더니 제발 저런 걸 얘기를 하니까 어떤 기술인지 좀 사달래. 그래서 아까 봤던 사실은 이걸 사주러 갔었어. 이걸. 얘를 사주러 갔었어. 얘를. 응? 왜냐면 아주 그냥 바닥이 제로했었어요. 주고 생육이 제대로 못 빨아당기니까 제가 연면 시비할 필요성이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사주러 간 거야 사실은. 이 제품을 사주러 갔다가 이걸 본 거야 이걸. 아까는 우리 그냥 52, 34만 있었죠. 제가 샀던 거 인상관 이 도장 억제되는 기능만 있었어요. 근데 도장 억제되는 기능만 있었는데 여기에 마그네슘, 그쵸? 여기 철, 그쵸?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들어가면 뭐냐면 착색이 좋아지고 비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여기 약간 하나 아쉬운 게 있어. 이 비료에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약간 아쉽다면. 얘도 연면십이야. 황이 빠졌어, 황. 붕산 다 들어가 있어. 저거를 그냥 황은 안 돼요. 근데 킬레이트화 시킨 게 있어. 지금 아연, 붕소 이런 거 혼용 안 돼. 근데 비료를 기능성으로 만들어 놓은 킬레이트화 된 거라고 있어. 걔는 돼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비싸. 그게 들어가면 비싸. 그래서 그런지 그걸 안 넣어놨더라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능성 비료를 만들었는데 추부 깻잎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황 자체가 킬레이트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예. 이게 전문용어로 킬레이트화 되어 있더래. 충돌을 안 일으키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산 것보다 훨씬 쌌어. 도장 억제 기능까지 달았고 비대 착색이 들어가 있는데 훨씬 더 쌌어. 근데 쟤는 어느 정도 치는 거냐면 얘가 약간 세다 그랬을 때 0.5kg예요. 자, 아까 도장 억제제 52, 34도 세게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생각보다 이 순이 너무 빨리 멈춰져요. 그래서 아주 셀 때, 너무 우거졌을 때 1kg 넣으시는 거지 0.5kg만 넣어도 충분해요. 0.5kg 넣고 한 4, 5일 지켜보다 순이 약간 주춤 안 한다. 그러면 다시 0.5kg 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애체 1kg 치느니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브리오 같은 걸 사요. 그러면 여기 0.5kg 기능 넣으려면 한 3봉 넣어야 돼요. 우리가 농사 지면서 제가 여기 비료해서 선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잘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비싸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병에 들은 거 있잖아. 그거 사다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회사 카탈로그에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회사 카탈로그에. 왜? 제가 물어봤더니 대부분 농가들이 이렇게 애체 돼 있는 걸 원한대.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이게 물에 희석해 놓은 건 잘 써요. 사람들이 잘 사가. 근데 봉지에 원재도 한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안 사가요. 아이러니하죠? 네? 엄청 아이러니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열차 칠게 5만 원이요. 그럼 비싸 생각. 한 포에 5만 원이 무지 비싸게 생각해요. 근데 한 차 칠게 2만 원이 3만 원이라면 엄청 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희한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이 52, 34가 도장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대가 들어가려면 거의 아까 했듯이 마그네슘, 칼슘, 그렇죠? 붕소, 몰리브덴, 철 이런 거 다 완전 미량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다가 기능성 비료 만들어 놓은 거는 기능성 지금 낮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거기다가 약간 비대제 만들어 놨다 그러면 마그네슘, 붕사, 몰리브덴. 주 들어간 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비대제 사잖아요. 뒤에 딱 보세요. 그러면 붕사, 몰리브덴만 넣는 것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2, 3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장 억제도 되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수학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을차를 때 너무 이렇게 잎이 얇고 좀 싱싱하지 않다. 그럴 때는 한 0.5kg 정도 연면 시비해 주시면 잎도 두트리면서 광합성장을 잘하면서 저장약물 같은 거 축적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 같은 경우 이런 기능성 비료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대신 저도 농사꾼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제품 사다 쓰느니 차라리 원재 사서 저울만 제대로 사서 쓰시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네. 비료 쪽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